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내일 새벽은 12월 FOMC가 있습니다. 성명서가 발표가 되는데, 물론 성명서도 중요하겠지만 SEP라든가 점도표라든가 중요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FOMC 프리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일단 FOMC 전에 중요한 지표 발표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용지표, 하나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번 12월 FOMC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죠.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FOMC는 정책 전환 기대감, 즉 긴축 완화죠. 긴축 완화의 그 기대감은 좀 후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특히 이 고용지표가 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더 낮게 나오면서 더 둔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상치보다 오히려 좀 높게 나왔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자동차 파업이 종료되면서 여기서 일터로 복귀한 숫자 이게 그대로 그냥 숫자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일자리 증가 효과를 여기서 조금 보여줬고요. 그리고 정부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많은 일자리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외를 하면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맞다. 이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 겁니다. 세부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고용이랑 소비 쪽, 이쪽이 좀 크게 둔화되는 지표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10년물 금리도 좀 여기서 급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늘 계속 말씀드려왔던 게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이거는 경착륙입니다.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서서히 둔화해서 금리 동결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면 이거는 연착륙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일각에서의 그런 관점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는 할 필요가 아직 없겠구나 이렇게 좀 안도하는 그런 지표로 일단 시장은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고용지표 때문에 이 연착륙에 대한 이 기대감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CPI는 어제 발표가 됐지만 그냥 예상치 부합하는 수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둔화세는 어쨌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 이번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합치면 이거 연착륙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판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 이제 고가가 갱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지금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포지션들이 지금 위로 막 가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에요. 대충 선물지수 기준으로 340에서 좀 걸쳐 있습니다. 여기를 위로 가기는 좀 어렵게 좀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좀 눌러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면 선물도 3월물로 교체가 되잖아요. 미국 쪽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그래도 계속 상방을 보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눌리더라도 추세 자체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글을 좀 올려놨어요. 일단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 주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 고용지표랑 물가지표를 보면 특히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고용지표를 보면은 이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가 힘들죠. 이제 경제가 좀 잘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죠. 아마 다소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파월의 기자회견에 따라 좀 달랐어요. 그리고 SEP랑 점도표 요거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만약에 S&P랑 점도표가 시장이 그래도 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다. 그러면은 파월 기자회견이 뭐라고 뭐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든 말든 시장은 파월 이야기는 좀 안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제 금리 인하거든요. 즉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려고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지표죠. 고용지표를 보면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물가지표까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의 패드워치를 보면은 일단 이제 금리 상단은 다 찍었죠. 계속 이제 동결로 넘어가다가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일단 3월 달에 금리 인하 이 확률이 거의 70%에 육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50% 미만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시장은 지금 5월달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달 이제 금리 인하 여기로 조금 옮겨졌죠.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현재 확률이 거의 뭐 한 75% 되네요. 그래서 시장은 현재 5월달 금리 인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 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5월달도 조금 실질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지표가 이번에 만약에 고용지표에서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게 나왔다면 5월달 금리 인하를 굉장히 유력하게 봤을 텐데 저는 일단 6월달 물론 5월달도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6월달 정도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지금 관점에서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3월달 그리고 4월달 5월달 2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의 그 경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공개해드렸던 GDP 예상치를 보면은 내년 2분기가 미국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 지표가 또 지금이랑 다르게 생각보다 더 많이 둔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좀 2분기로 앞당겨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은 제가 아까 그 연착륙에 대한 부분 요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착륙이 정말로 되려면 금리 인하가 5월 달에 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3분기 또는 6월 달 최소 아무리 빨라도 6월 달 이쯤에 뒤로 밀리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뒤로 밀린다는 얘기가 경기는 더 잘 버틴다라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경기가 좀 잘 버티고 이게 서서히 떨어져야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좀 보존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연착륙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에서의 금리 인하는 굉장히 큰 폭락세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가야만 경기는 이제 서서히 둔화가 되고 물가도 점점 잡히면서 굳이 지금의 이런 타이트한 금리는 유지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중립 금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자. 이런 시나리오로 금리 인하를 해야만 시장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직 이거에 대한 그 관점은 최소한 2분기 정도 그 정도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5월달 금리 인하까지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내년 S&P가 어떻게 전망을 할지 그걸 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12월 FOMC 체크 포인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용지표 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책 수정, 성명서 수정 이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일단 뭐 점도표랑 S&P가 내년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이거는 이제 9월달 거거든요. 저번 9월달 점도표인데 9월달 점도표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이 원래 한 번 더 있었죠. 상단이 5.75 정도. 지금 중립값이 지금 5.6대잖아요. 그러면 상단이 5.75. 근데 이거는 이제 날라갔죠. 이거는 날라갔고 지금 금리가 이제 최상단입니다. 그리고 5.75 기준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 이외가 기존 관점이었어요. 점도표상에서. 근데 이게 지금 상단이 5.75가 아니고 지금 5.5잖아요. 그러면 5.5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지금 9월달 기준으로는 내년 금리 인하 1회입니다. 이게 과연 몇 회로 바뀔지
아마 2회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장이 좀 실망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시장은 뭐 4회, 5회 이렇게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준은 지금 데이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2회 금리 인하, 그러니까 5.5에서 상당 기준으로 5.5에서 2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2024년 말 금리는 상당히 5% 이거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경기가 잘 받치면서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시나리오에 아마 가까울 겁니다. 근데 정말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뭐 4회, 5회 인하를 해서 내년 2024년 말 금리가 막 한 4%?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연착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4%가 아니고 더 밑으로 처박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5년에는 금리 인하를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착륙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 횟수 변화를 일단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가 내년 경기 전망을 어떻게 할지. 지금 어쨌든 뭐 예상치로 보면은 미국은 내년 2분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안 좋아요. 이미 둔화세는 이번 4분기부터 시작됐고요. 둔화 폭이 이렇게 가면서 쭉쭉 떨어져 이렇게. 그리고 2분기에 최대치에 이릅니다. 그리고 3분기는 이 정도만 둔화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S&P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24년은 골디락스 경기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좀 잘 받쳐진 상태이고요.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골디락스 일단 관점으로 보고 가되 내년 2분기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하방을 보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뭐 연말 연초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중간에 뭐 약간의 조정을 있을지언정 추세 자체는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 이제 성명서 수정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뒤로 후퇴됐기 때문에 결국 1월 달 FOMC 그리고 3월 달 FOMC 이 둘 중에 하나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1월 FOMC 전에는 다시 한번 넌팜 페이롤이랑 뭐 다른 선행하는 그런 지표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행 지표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아무리 못해도 정책이 좀 수정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이제 첨언을 하자면 12월 달에 물가 지표가 1월 달에 발표가 되잖아요. 이때는 헤드라인 CPI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어 CPI는 계속 스티키하게 지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은 1월 달 FOMC도 그렇게 우리가 막 기대하는 정도의 정책 수정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정말로 고용지표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결국 3월 달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FOMC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정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하겠고요. 어쨌든 12월 FOMC 요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요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일 리뷰 시간을 만들어서 좀 다시 한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